안녕하세요. 두부찌 오늘 또 낚시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찌를 사용을 해보면 고부력찌하고 저부력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낚시를 하면서도 두부찌도 고부력찌도 사용을 해보고 저부력찌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왜? 낚시가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낚시가 잘 안 될 때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로 쉬운 방법이 먹이부터 바꿔보지만 오늘은 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찌는 저부력찌를 사용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원줄 그리고 또 목줄 이 굵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0.25 0.25, 0.35 이런 줄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0.45까지도 사용이 고수음기 때는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목줄만 그렇게 가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줄도 가는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저부력지를 사용했을 때는 목줄, 원줄 가늘어 줘야 됩니다. 최야 원줄이 0.6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0.6호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저부력지를 사용을 하려면. 고부력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부력지를 사용하려면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저부력지에다가 원줄을 2호나 3호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 맞습니다. 모든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근데 저부력지는 또한 무슨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먹이를 달아서 투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먹이가 어느 정도 풀리고 자리를 잡기 전까지 찌가 바람에 날리듯이 물속에서도 날립니다. 흔들려요. 그리고 흐느적거립니다. 저부력지는. 근데 그거를 잘 맞춰서 먹이하고 잘 맞춰서 동조를 시키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먹이가 잘못 만들어지면 저부력지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입질이 들어와도요, 표현이 잘 안 되고요. 또 저부력지는 우리가 목줄하고 원줄을 사용을 해보면 파마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 밖에서는 편납의 무게가, 납의 무게가 있으니까 파마 현상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물 밖에서 파마 현상이 잡혔다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도 잡히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역시나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 편납이 더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날리듯이 우리가 바람에 깃털 같은 게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찌도 저부력지는 물 속에서 그렇게 날립니다. 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부력지를 쓰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근데 저부력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저부력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저부력이 좋다고 해서 예민하다, 고기가 예민해서 저부력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너무 저부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벗어나질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부력지를 좋다고 해서 고부력지 한없이 고부력지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부력지가 좋다고 해서 한없이 낮은 편납이 아주 감기지도 않는 그런 찌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본다면 어느 정도의 한계치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부력을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치 이상까지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붕어 크기, 우리가 사용하는 목줄, 원줄 그런 걸 감안을 해보고 낚싯대 길이 또한 수심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 봤을 때 적정한 걸 찾아서 써야 되는데 적정한 게 어느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찌로 이것저것 바꿔서 이게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보고 저부력, 중부력, 고부력 이렇게 사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어느 한계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고집 부리고 사용을 한다면은 찌의 선택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찌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보다 안 되면 또 다른 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 감사합니다.